아침 저널 2부 순서 시작합니다. 2부 순서에서는 전 자유한국당 대표이시자 전 국무총리이셨던 황교안 전 총리님 모시고 인터뷰 이어가 볼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네, 총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사상 초유의 사태에 정치권도 그렇고 또 일반 시민들까지 긴장 상태였는데요. 사실 대통령의 이번 그 비상계엄 그 사태를 선포를 두고 일각에서는 또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서요. 총리님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들여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옳은 선택이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우리 계엄 사태의 본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나라가 정말 다 망가지도록 민주당이 그래 하고 있다. 또 조국 혁신단이라는 당, 뭐 당 좌파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걸 그냥 나도 뭐 장관을 임명해도 다 거부하고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임명되면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고 예산안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정부가 대통령이 하겠다는 예산은 뭐 다 삭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워도 안 되고 예산을 막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모든 걸 다 막아 놓으니까 결국 의회 독재라고 그럴까요? 야당 독재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지 않았나 뭐 이런 판단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종북 좌파와의 싸움의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 위법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위헌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위헌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라 그러세요. 그냥 무턱대고 계엄령 냈으니까 위헌이다. 그 헌법에 왜 계엄이라는 거를 두었습니까? 헌법에서 정한 것을 하는데 그게 왜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정말 택도 없는 이런 사유에 맞지도 않는 법에 어긋난 것을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불법이 되는 거고 이것이 지적이 되는 거지 계엄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그 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자들이 여기에 집중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만약에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되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은 이렇게 이제 거대 야당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본 걸까요? 그러니까 이 이상의 더 큰 비상사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해.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태. 이거보다 더 큰 비상사태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문재인 정부 마칠 때쯤은 우리나라가 정책은 모두 다 사회주의 정책이 됐어요. 다 사회주의 정책. 하나도 안보, 뭐 경제,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듣도 보도 못하던 거 해서 나라 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새로 민주당이 최근에는 뭐 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뭐 자기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 일하는 건데 이걸 막는 것 이 자체보다 더 큰 비상사태가 어디 있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굴산 비상사태 그러면 무슨 북한군이 침범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서 더 무너지는 것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저는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여소야대잖아요. 또 심각하게 여소야대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도 이런 여소야대 국회가 있었나요? 여소야대 국회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 전혀 하나도 이렇게 합의를 하지 않는 그런 때가 또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때도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최근의 민주당, 문재인의 민주당 그 이전에는 싸워도 이제 국회 본회의 끝나고 나면 밖에 나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저도 뭐 국정감사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둘이 뭐 치열하게 싸워요. 근데 끝나고 나면 가서 뭐 한잔하고 밥 먹고 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좀 협의나 이런 부분을 좀 또 이끌어내고 이런 부분이 정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이면 합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치인데 지금은 무조건 막 투쟁,
싸움. 투쟁. 예. 네. 투쟁이라는 말은 너무 아름다운 말이고 예. 예. 못된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총리님께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 네, 이런 의견도 내신 걸로 아는데요. 이 사실 우원식 의장은 야당이고 한동훈 대표는 이제 여당 소속이잖아요. 이 함께 체포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나라 살리기 위한 비상대권을 발행한 거, 발령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막아내려고 하는 방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예. 둘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체포해라. 어떤 사람 그러니까 뭐 구속 사유가 되냐 그러는데 제가 구속하라고 한 게 아니라 체포해서 이 대통령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방향에 방해를 하고 있는 못된 방해를 하고 있는 세력들을 잠정적으로 잡아둬라. 이런 얘기죠. 예. 총리님 외에도 공개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요. 지금 여론도 어느 정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론이 아니라 국민들이 중요합니다. 국민들. 실제로 제가 이제 우원식을 체포하라. 또 뭐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게 본질을 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를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유튜브니 뭐 이런 데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응원 너무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론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유튜브에 온 사람들은 또 황교안의 여론이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절대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회에 뭐 많이 왔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외신들도 그렇고 최근에 그 미 국무부 장관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상황을 심각하게 오판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엄령을 내게 됐나? 왜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나? 아니 멀쩡한데 그랬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다 망가뜨리는 게 이제는 대통령도 눈에 보이잖아요. 경제 망가뜨리고 민생 다 부서뜨리고 안보 다 망가뜨리고 교육도 지금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거 대통령이 그래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자들이 있어요. 이 자들이 선행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뭐 실제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법안 되면 다 의회에서 잘라버리고 예산도 다 깎아버리고 우리 예산 하나도 뭐 완전 다 삭제해버리기도 하고 사상 초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탄핵 지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지금 22번이요. 22번 이 말도 안 돼.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없었던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탄핵을 그냥 애들 장난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망가뜨리는데 이것 해보고 저거 해봐도 다 막히니까 무도하게 막히니까 그러니까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본질을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그 대통령 탄핵 또 그리고 퇴진 이슈가 야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권에서도 이제 비판이 또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선택지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바람직한 조치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우리 당의 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62명이 거의 가세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에게 지금 남은 그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길은 있어요. 길은 수사입니다. 수사. 저자들이 적폐수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300여 명을 뭐 사법 처리했거든요.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측근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들을 했습니까? 또 지금으로 봐도 우리 이재명 우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이재명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벌써 몇 개고 예. 재판이 5건인데 네. 각각의 여러 건이 좀 얽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12개인가 뭐 이런 혐의는 혐의가 더 많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재판 진행하고 있고 우리 또 있고 있는데 불과 열흘 전인가요? 뭐 2주 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 징역 1년이라고 하는 이 중한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예. 지금 어딜 떠들어 국민들에게 얼마나 폐악을 했는데 네. 큰 소리 낸다는 그 자체가 염치가 없는 짓입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수사를 하는 거죠. 수사를 해서 저들이 전에 저질렀던 어떻게 보면 적폐인데 저런 걸 신적폐라고 합니다. 신적폐를 완전히 처단하고 네. 또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수사만 하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선택할 그 예.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저는 수사, 적폐 수사와 부정선거 수사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네. 제가 그동안 이제 국정을 하면서 최근에 내리고 있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 한편 또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요.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국지전이라도 벌릴 것이다. 또 계엄도 다시 선포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가능성이 많다고 말할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무도한 종북 좌파와의 싸움을 위해서라고 하면 사실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조국혁신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게 그 대통령 탄핵인데 그 기조에는 적극적인 동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달라진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 네. 그러면 뭐 결국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저는 이게 꼼수 정치를 좀 이제 없애야 되겠어요. 네. 꼼수. 저 다 꼼수거든요. 왜 왔다 갔다 하는가. 그 꼼수를 부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뭘 어떻게 그 방법이 없으니까 네. 입장도 바꾸고 이렇게 이 당 얘기 맨 처음에 안 듣다가 나중에 또 들었어요. 합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네. 꼼수 정치고 난 정도 정치로 가야 된다. 네. 어려워도 정도 정치. 절대로 왜 어려운 길만 가냐고 그래요. 네. 이 나라가 잘 되고 그러면 저는 뭐 평생 정도로 걸어왔던 사람이고 제가 통진당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뭐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그건 뭐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불리해도 막을 건 막아야 되죠. 네. 예, 제가 국가보안법 대통령과 싸워가지고 저 DJ와 싸워가지고 그것도 막아냈거든요. 네. 그건 나한테 불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장관 후보로 지명되니까 저자들이 낙마이로 황교안 후보가 23명인데 네. 그중에 저를 딱 찍어서 낙마이로 황교안. 근데 그들도 그래 놓고 청문회 놓고 다 통과시켰어요. 네. 이것도 또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젠 이런 거짓을 극복하는 우리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편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고 알려진 김용현 국방장관이 과거에 계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발언이 있어서 또 논란이 있는데요. 우선 그 김용현 장관의 과거 발언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말씀 들으셨는데요. 사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8월경에 자꾸 이제 계엄령 의혹을 꺼냈을 때만 해도 다들 무슨 21세기 계엄령이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리고 김용현 당시 장관 후보자가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던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에게 그 계엄 선포 건의를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상황은 늘 이제 조변 섞게 하는 거죠. 대통령이 말한 그 변화들이 쭉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말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22번에 걸쳐서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네. 했다. 이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게 이렇게 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판사도 겁박하고 또 검사도 뭐 18명인가요? 참 많아요. 검사들도 탄핵을 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다 탄핵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행안부도만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되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산도 다 삭감해 버려서 일할 수 없게 만들고 네. 이런 상황이 처음에야 이렇게 이 상태에서 계엄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쌓여가면 상황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건의를 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자꾸 상황이 바뀌는데 옛날 거 가지고서 지금을 얘기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탄핵을 정말로 많이 하잖아요. 뭐 검사 탄핵, 뭐 감사원, 뭐 방통위 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 되게 마비가 되고 아무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사실 국민들도 바라보기에 도대체 일 좀 하지 왜 저러는지 이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 선포를 하면서 조금 그 시민들의 반응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에게 어떻게 보면 탄핵을 외치던 민주당에게 명분을 주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명분을 줬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자꾸 본질을 얘기하라고 생각해 보자고 하는데 네. 그렇게 만든 원인이 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저는 뭐 그런 민주당이나 좌파의 공격은 네. 자기들이 화를 만들어 놓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초지화. 자초지화. 네. 알겠습니다. 자초지라는 있나요? 네. 어제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결국 이제 발의를 했고요. 본회의에다가 이제 또 했습니다. 그래서 범야권 전체 의석을 합하면 192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8석만 여당에서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탄핵안이 가결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국민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망할 선택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서 좀 흔들릴 수가 있고 네. 뭐 그럴 수 있지만 나라 망할 선택을 우리 국민들이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네.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아, 국민을 믿는다. 아니, 그럼 네, 참 이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 여러 번 네. 했었는데 결국은 국민이 나라를 지켜왔거든요. 지금까지. 네. 예. 또 이어서 여쭤보면요. 만약 국회에서 만약에 탄핵안이 이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의 찬성이 있어야 이제 탄핵 요건이 되는데 현재는 지금 6명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1명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선출을 해야 되고 또 이후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서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헌재가 네. 6명이 되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민주당이 맞아요. 안 했죠. 네. 네. 그 자들이 안 해놓고서 지금 없으니까 한 명을 끼워넣어 가지고 하겠다. 이게 완전히 국정을 농단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만한 꼼수도 없고 네. 국정농단도 없다. 자기들이 생각에 따라서 헌재 구성을 마비시켜 놓고서 예. 이제 와서 한 명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하겠다. 국민이 그런 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예.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나라를 네. 이 정도로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한다. 이건 네. 정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점잖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종북 네. 좌파들이 하는 걸 보면 화가 나 분통이 터져요 사실은. 그래서 네. 제가 계엄령을 뭐 찬성하는 건 아니죠. 네. 계엄 조치를 찬성하는 건 아닌데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원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저는 예. 그 점을 우리가 현명하게 국민들이 주시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질문이 사실은 네, 총리님께서 가장 잘해 주실 답변일 것 같아서 이것도 가정의 상황입니다만 만약에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면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원래는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대행을 맡게 되잖아요. 권한 대행을. 근데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을 수 있냐 없냐를 두고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거든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다. 탄핵은 절대 예. 안 됩니다. 예.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국민들이 그런 무도한 탄핵을
인용하시지 않을 거예요. 또 국회의원들도 특히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네.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탄핵 안 됩니다. 예.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는 네. 우리 그 자유한국당인가요?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22명이 배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탄핵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배신 안 했으면 탄핵 안 됩니다. 네. 요새 옛날 그 탄핵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여론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때 잘못됐다. 네. 속았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다시 그 길로 간다? 이건 바보질이죠. 정말 바보들이죠. 그래서 저는 탄핵 안 한다. 안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을 믿습니다. 네. 끝으로 여당 내부 상황 한번 여쭤보면요. 비상계엄 해제까지의 수순을 두고 또 계파 간극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런 분석들이 많고요. 또 앞으로 그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그 탈당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 탈당해라 하지만 그게 의견차가 있잖아요. 총리님 생각에서는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될까요? 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예. 순리대로 가야 됩니다. 순리대로. 억지로 만들어가면 정의가 무너지는 거고요. 네. 계엄령 발동의 본질을 보자 하는 것도 순리대로 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답은 순리대로 가는 데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